분석할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재료와 동해 유전 재료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6월 20일 날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이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대량 거래를 동반한 슈팅이 나왔을 때에 이게 지금 바로 오늘이 하락을 멈추는 1차적인 신호입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을 한 종목들이 하락을 멈출 때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닥권에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양봉이 상당히 긴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캔들이 하락을 멈추는 신호다라고 해석을 해요. 자, 이렇게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나왔을 때 이 앞쪽에, 그러니까 오늘 나왔으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으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나온 적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제 오늘 앞에 대량 거래를 동반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매물 소화하는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만약 6월 20일 날 대량 거래를 동반한 긴 캔들이 안 나왔다면 오늘 이 하루만으로 매물 소화를 다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앞쪽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한번 1차적으로 매물을 소화를 해줬고 오늘 2차적으로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자리와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은 웬만큼 다 소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점 자리가 앞전 고점 자리를 이미 장중에는 넘어섰기 때문에 이러한 고점에서 물렸다가 물타기를 한 개인들이 오늘 슈팅이 나왔을 때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매물이 소화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앞쪽으로 가보게 되면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유통 가능 주식 수예요. 유통 가능 주식이 1174만 주고 전체 유통 발행 주식 수가 1879만 주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이때 강력한 슈팅이 나왔을 때 이때 거래량들이 뭐 2200만 주가 넘는 이러한 날도 있었지만 결국 물량들이 회전을 해서 이 정도 이제 물량이 나왔을 것이고, 지금은 이제 바닥권에서 이 자리와 이 자리의 물량이 1차적으로 소화가 됐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 오늘 고점 자리에서 물린 개인들은 이제 물타기 준비를 하고 있겠죠. 다만 오늘 현재 거래량이 1589만 주로 유통 가능 물량은 회전을 했어요. 하지만 이 고점 자리에서 물려있던 개인들은 아직 던지지를 못했겠죠. 악성 매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바로 스피드 있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조정 없이 약간 살짝 옆으로 며칠 행보를 하다가 바로 위로 쏘아 올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당장 평화협정을 진행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평화 조건, 그리고 러시아가 원하는 평화 조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또 시장은 실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상한가를 안착을 했다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눌림목 또는 급등주 눌림목 계산을 해서 뛰어 들어가면 되겠지만, 만약 오늘 상한가 안착을 하지 못한다라면 일단은 눌림목을 기다리면서 저가 매수 준비를 하면 좋아요. 만약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눌러줄 때 아주 심하게 누르면은 이러한 자리까지도 다시 밀려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아요.
과거에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테마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최근에 이슈가 되는 테마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아주 작정을 하고 밀지 않는 이상에는 이 아래쪽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고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오늘 종가가 어디에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몸통 안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다가 상승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내일부터 눌림목 공략 준비를 해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무 상태는 조금 전에 잠시 봤지만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590억대 600억이 총 안 되죠. 세력이 붙어서 장난질 하기가 매우 수월한 그러한 사이즈고요. 대주주 지분이 합쳐서 33% 정도. 자, 그리고 작년까지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자, 그런데 올 1분기 때 적자 전환을 했어요. 우려할 수준은 아니죠. 부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은 좋은데 100% 밑으로는 아직 못 오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올 1분기에 부채율이 조금 늘어난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PBR은 0.47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유보율이 1398%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무상증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무상태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신용비율이 3.7%라서 신용으로 인한 뭐 반대매매 이런 게 나올 가능성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즉 재료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재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죠. 올 6월 20일 날 나온 재료는 60만 주를 소각한다라는 내용. 이거는 주주 환원 정책이 상당히 유리한, 즉 주주들한테는 유리한 그러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옴시티에 관한 뉴스도 있기는 한데, 네옴시티는 얼마 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네옴시티 규모를 대폭 축소를 하면서 당분간은 네옴시티 이슈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022년도 11월 달에 나온 게 이제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뉴스,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스코는 도로 안전시설물 중 차량 방호, 울타리 및 방음벽 등을 주력으로 국가기관 산업 SOC 사업을 영위해왔다. 즉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게 되면 이러한 쪽으로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태양광 이슈도 있는데 이런 건 다 패스.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재료는 현재는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뉴스가 쭉쭉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동해유전 관련 뉴스는 없죠. 저 도로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영일만 고속도로 관련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앞전에 분석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꼭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140억이죠. 140억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자, 전환가액이 6,329원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가 3,725원이죠. 한 절반 정도 되죠. 절반 조금 안 됐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주가 조정을 따로 하지 않는다라면, 즉 이 전환가액을 따로 조정을 하지 않는다라면 6,329원 위로 와야지만 이 사채를 받은 쪽은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전환 청구 기간이 23년 11월 11일, 작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0월 11일까지예요. 즉, 이 전환사채 물량이 220만 주가 언제든지 매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결국 매물로 작용하려면 6,329원 위로 올라와야지만, 그죠? 가능하다. 즉, 현재 주가 대비해서 최소한 5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 30-40% 이상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잠재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세력들이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후에 자기네들이 목표가가 오면은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이러한 전략을 가져갔죠.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바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전환사채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즉 주식을 따로 매집을 안 하고 저런 식으로 사채 발행을 통해서 먼저 물량을 확보를 하는 거죠. 합법적으로 확보를 한 후에 이제 이러한 우크라이나 재건,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재건주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수급이 몰리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만 세력들이 밑에서 불만 지펴주게 되면 나머지는 개인들이 다 알아서 따라 도와서 주가를 끌어올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6,000원대까지는 얼마든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6,300원 정도 됐었죠. 자, 그러면 만약 세력들이 오늘 고점 자리에서 물려있던 개인들의 물량을 영혼까지 탈탈 털어낸다라고 하면 밑으로 주가를 쭉 빼겠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매수에 우리가 가담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리고 뭐 그러한 가격대가 뭐 3,400원 정도까지 왔다. 즉 평균단가 3,400원 또는 3,500원 이렇게까지 평단가가 왔다. 자, 그러면 6,300원까지 가게 되면은 제법 괜찮은 수익이 나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감히 원금 회복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당장 전쟁을 종결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티다가 이제 전쟁을 그만했으면 하는 이러한 뉘앙스를 비쳤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러면 네가 우크라이나 애들이 어떤 조건으로 전쟁을 멈출 건지를 이제 러시아한테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 조건을 러시아가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정말 시장에서는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반드시 밀고 당기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밀당에 의해서 주가는 널뛰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 이렇게 기대감만 불어넣었다가 우크라이나가 기분이 나빠서 또는 러시아가 기분이 나빠서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면은 뭐 그대로 폭락이죠. 재수없으면 다음날 점 하한가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의 돌발 리스크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는 꼭 해주시고, 지금 이제 상을 안 가고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눌림목을 활용한 저가 분할 매수 준비를 내일부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